안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하대학교에 오고 싶은 수험생 맞지?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을 너무 어렵게만 느끼는 것 같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찾아왔어. 나는 배송희 입학사정관이야.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화면 같이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자. 우리 화면 한번 같이 볼까? 먼저 인하대학교는 올해 총 3,985명을 모집하며 그중 수시 모집이 약 70%로 2,686명, 정시 모집으로는 1,299명을 선발해. 그중 오늘 설명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약 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인하대학교에서는 인하미래인재, 고른기회, 평생학습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농어촌 학생, 서해 5도 지역 출신자 총 6개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해.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아참! 혹시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 다른 전형이 궁금한 친구들은 이미 올라온 대입전형 안내 영상을 확인해봐. 다시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돌아가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인하미래인재 전형은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서류종합평가 100%로 3.5배수, 의예과의 경우 3배수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고 이후 2단계에서는 면접 30%와 1단계 성적 70%를 합산하여 총 1,020명을 선발해. 그러니 인하미래인재 전형으로 지원한다면 서류종합평가뿐 아니라 면접까지 준비해야겠지. 반면 인하미래인재 외 기타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두 서류종합평가 100%로 운영되고 각 전형별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는 최종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해줘야 해. 꼭!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 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너무 좋지? 그럼 본격적으로 서류종합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종합평가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은 기초학업 역량 30%, 진로탐구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로 전 전형 모두 동일한 비율로 반영돼. 교육과정 개정, 고교 학점제의 점진적 시행 등으로 학생의 선택교과 이수가 늘어나고 진로와 관련한 주체적인 탐구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탐구 역량이 가장 높은 비율로 반영되는 걸 알 수 있지? 잘 알겠지만 서류종합평가는 지원자의 제출 서류, 즉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중심으로 교과별 성취 수준 및 추이 등을 통해 기초 학업 역량을, 교과 이수 현황과 동아리, 진로활동 등을 통해 진로탐구 역량을, 출결 상황, 자율,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평가해. 그럼 평가 요소별로 더 자세히 알아볼까? 기초학업 역량은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업 능력과 학습 태도가 갖춰진 학생인지를 평가하는 요소야. 세부적으로는 학업 능력과 학습 태도를 평가해. 내신 등급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교과 전형과는 달리 원점수, 평균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상평가하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세특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돼.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의 성적이 중요한 건 맞지만 수업 참여도와 성실성이 평가되는 만큼 다른 과목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 다음은 가장 많은 비율로 평가되는 진로탐구 역량. 진로 개발을 위한 관심과 활동을 평가하고 세부 항목은 진로 관심과 탐구 역량을 평가해. 진로를 위해 지원자가 선택한 교과의 적절성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활동에서의 깊이 그리고 노력을 평가하니까 교과 선택부터 이와 관련한 연계활동, 자기 주도적인 탐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잘 고민해 보길 바랄게.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은 학교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공동체 내에서의 가치관과 태도를 평가하고 있어. 리더십 활동이 필수라는 오해가 있지만 인성, 책임감이나 적극성 등을 평가하고 거창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작은 실천들을 생활화했다면 지원자의 전반적인 인성이나 성실성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평소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자.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종합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봤는데 어렵지 않지? 그래도 궁금한 점이 아직 있을 것 같은데 메시지를 보내줄래? 좋은 평가를 받은 친구들 그럼 예시를 한번 같이 볼까? 그 전에 혹시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말 들어봤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무슨 과목을 고르고 무엇을 학습해보고 어떤 활동을 어떤 주제로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할 거야. 그러면 이 3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예시를 살펴보자.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전형과는 달리 교과 성적 외에도 창체활동 같은 교과 외 활동이 반영되는 전형이잖아. 그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흥미가 생겼다면 이 사례처럼 창체 시간을 활용해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거나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지. 또는 관련 있는 과목이라면 교과 간에도 배운 내용을 연계해 볼 수도 있어.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관심이 충분한 학생이라면 그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관련된 과목이나 활동을 통해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해보는 자세를 가지겠지? 그런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이렇게 연계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탐구 역량, 지식까지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지? 다음은 아마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일 것 같은데, 탐구를 하려면 어려운 주제를 골라야겠지 라는 고민에 답이 될 것 같아.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어려운 수준의 탐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예시처럼 내 주변 그리고 내 삶에서부터 호기심을 갖고 찾아본다면 충분하다는 거지. 무리해서 어려운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에서 늘 호기심을 갖고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알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탐구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마지막, 스스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고 노력하는 자세. 이 사례는 참고로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이야.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는 물리를 기반으로 공학적 해결 능력이나 관심이 필요한 학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원자는 물리학 원 과목의 점수나 등급이 1학기엔 높지 않았어. 하지만 2학기 때는 점수도 20점 이상 높였고 등급도 1등급을 받았지. 이렇게 성적뿐 아니라 다른 내용을 봐도 이 학생은 3학년 때 진로를 위해 물리학 2를 선택했고, 미적분과 물리학 2 과목은 멘티로 참여하며 본인에게 필요한 과목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질문을 통해 과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잘 활용한다는 점도 알 수 있지. 이렇게 나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노력하는 자세는 긍정적인 평가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어때? 사례를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지? 제일 중요한 거?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평가이고 정성평가라서 딱 잘라 하나 고르긴 어려운데, 하나 확실한 건 수험생의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하니까 학교 생활에 성실하기.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제일 많은 시간은 뭐다? 수업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업 시간에 충실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 외 시간을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결국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지. 결국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의 근원은 수업 시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모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기. 굿 퀘스천.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인데, 진로가 바뀐 친구들이나 전문교과 같은 수업을 많이 못 들으면 불리한가요? 이 그림 한번 다시 볼까? 이 그림이 말하는 건 결국 3년간 지원자가 학업과 진로 등을 위한 탐구 과정과 노력을 말하잖아. 따라서 우리 입학사정관들은 지원자가 단순히 진로를 바꿨다는 결과만 보고 평가하지 않아. 탐구 과정에서 진로가 바뀔 수도 있지. 어떤 면에서는 그 친구는 진로를 바꾼 만큼 깊이 고민하고 그만큼 여러 탐구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어. 다만 진로에 따라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업 역량, 즉 교과 이수 내역이 다르니까 화면에 보이는 전공 안내 가이드북과 같은 자료를 통해 참고할 수 있을 거야. 다만 아까 전문 교과를 꼭 많이 들어야 하냐고 함께 질문했는데, 고교별로 개설된 과목이 다르고 또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은 이를 감안해서 평가하고 있어. 그래서 무조건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이점이 있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 중요하지. 너무 좋은 질문이야.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나미 레인지 전형은 면접이 있는 전형이지,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 기반, 즉 학교생활기록부 기반의 확인 면접 형태로 진행되고 개인당 8분에서 10분 내외로 2명의 면접관과 개별 면접 형태로 진행돼. 면접에서는 기초학업 역량, 진로 탐구 역량, 의사소통 역량 3가지를 평가하고 서류 종합 평가처럼 비율의 차등은 없어. 아참, 의예과의 경우 올해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서 다른 모집 단위와는 다른 방식으로 면접이 변경됐어. 인하대학교 입학처에 공지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해야 해. 참고로 면접이 30%만 반영된다고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어. 화면에 떠있는 내용을 보면 최초 합격하는 학생 중에는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약 67%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마지막 최종 등록 비율을 보면 서류평가에서는 높은 점수가 아니었던 친구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쉽게 말하자면 서류종합평가 점수가 낮았더라도 면접을 조금이라도 잘 본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리고 면접이야말로 우리 친구들이 그간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이고, 또 어찌 보면 나 스스로를 합격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 그러니까 면접 절대 무시하지 말고 꼭 열심히 준비하고 오길 바랄게. 면접은 조만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거니까 그 영상이 올라오면 꼭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은 먼저 인하대학교 입학처에서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확인해 본다면 아마 그간 궁금했던 점은 이 책에 많이 담겨 있을 거야. 아까 보여준 것보다 자세한 평가 사례도 있고 또 평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정말 세세하게 써 있어. 또 인하 미래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2, 4학번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쓴 글도 있으니까 꼭 읽어보길 바랄게.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도 다른 전형별 지원 자격이나 전형 방법 같은 자세한 사항은 수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으니까 원서 접수 전에 꼭 수시 모집 요강 보는 거 잊지 말아야 해. 오늘 설명해준 내용들이 부디 도움이 됐길 바라고, 꿈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결실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 인하대학교는 우리 모든 수험생 친구들을 응원할게. 아참!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야. 이 기간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럼 안녕!